안녕하세요. IT 유튜버 간호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새롭게 공개된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아이폰 17 시리즈가 공개되기 전에 팀 쿡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역대급 혁신의 아이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 만큼 기대감을 갖고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부분도 있고 요건 조금 아쉬운데 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17 일반 모델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16 일반 모델에서는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17 일반 모델부터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만 놓고 보면 프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밝기도 3000니트, 그래서 베젤이 줄어서 6.3인치로 더 늘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크기는 그렇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전면 카메라가 바뀌었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1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아이패드에 탑재되었던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얘가 트래킹을 하고요. 세로로 찍어도 가로로 바꿔주는 영상이다. 후면 카메라에는 액션 모드처럼 흔들림이 없는 영상을 전면 카메라로도 찍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4800만 화소 광각과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전작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A19 칩셋이 탑재가 되었는데 성능도 물론 올라갔겠지만 효율을 조금 극대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17의 배터리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전작 대비 효율이 많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색상은 총 5가지입니다. 블랙, 화이트, 그 다음에 그린 색상이 나는 세이지, 그 다음에 라벤더, 블루, 이렇게 5가지 색상인데요. 뭔가 쨍한 색감이라기보다는 파스텔 톤의 좀 가벼운 색상이어서 오히려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모델인데 17 에어가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아이폰 에어가 정식 명칭입니다. 플러스 자리를 대체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6.5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밝기도 3000니트로 일반 모델과 동일합니다. 이름과 같게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얇은 두께를 갖고 있죠. 일단 무게는 165g으로 6.5인치 스마트폰에 165g? 이거 엄청 가벼운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휴대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께도 5.6mm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유출 모델에서는 5.5mm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5.6mm로 출시가 되었고요. 갤럭시 S25 엣지보다 한 0.2mm 정도 더 얇게 되었어요. 후면은 4800만 화소 싱글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 측에서는 이 카메라 하나로 뭐 4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4가지의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물리적인 카메라가 일단 하나기 때문에 뭔가 소프트웨어로 처리한다고 해도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에어는 일단 프레임이 두께가 얇아졌죠. 그러면서 티타늄 프레임을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프레임이 탑재된 유일한 아이폰 17 라인업이고요. 그리고 측면은 뭔가 광택 처리를 해서 스테인리스 같은 반짝반짝한 느낌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급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에어는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이 공간 활용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플 측에서 공개한 걸 보니까 카메라 왼쪽으로 칩셋이나 모뎀 뭐 이런 것들을 꽉꽉꽉 효율적으로 담아서 배터리 셀의 크기를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애플 측에서는 에어의 배터리 타임은 뭐 27시간 동안 영화 감상, 동영상 감상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얇다 보니까 배터리 타임이 그렇게 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도 되게 얇다 라고 장점으로 말했는데 타임이 짧다 보니 필수로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좀 사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회적으로 좀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타임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에어는 조금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디자인은 뭐 솔직히 새로운 디자인이지만 약간의 변화를 준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카메라 왼쪽으로 칩셋이나 이런 걸 몰아넣으면서 그쪽에 카메라 섬이 좀 크지 않아졌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확실히 더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이나 배터리 타임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고요. 아이폰 17 프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색상인 것 같아요. 일단은 블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버, 그 다음에 딥블루, 그 다음에 약간 구리 색깔의 오렌지 느낌, 이렇게 3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 오렌지나 딥블루는 좀 튀는 색깔이다 보니 실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추후에 뭔가 블랙 같은 모델이 출시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17 프로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바디라고 강조를 했어요. 애플 측에서는 알루미늄을 통으로 깎아막는 유니바디가 사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 모델은 대체적으로 플래그십 모델이죠. 그래서 아이폰 X 시절부터
스테인레스를 14%까지 사용해 왔고 15%부터는 무게를 감량하기 위해서 티타늄 프레임을 탑재를 했어요. 하지만 17%에서는 다시 알루미늄으로 회귀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찾아봤더니 알루미늄으로 통으로 깎은 유니바디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내부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배터리 공간이나 아니면 칩셋의 공간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알루미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후면 모두 세라믹 실드에 글래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키스도 완벽하게 막아준다고 합니다. 아이폰 17 프로는 일단 A19 프로 칩셋이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건 에어에도 똑같이 탑재가 된 거고, 지금 램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12기가 램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효율도 늘어나고 성능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도 전작 대비 최대로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17 프로에는 성능을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베이퍼 챔버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수냉 쿨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열을 낮춰서 성능을 최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배터리 효율도 더 높일 수 있는 베이퍼 챔버가 탑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프로 모델에만 탑재가 되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프로 모델이 되게 배터리 타임이 많이 길어졌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800만 화소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하고 256기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많이 찍거나 아니면 뭔가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512나 1테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2테라까지 탑재가 돼서 2테라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금액은 319만 원으로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아이폰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17 일반 모델이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다. 120Hz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카메라도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액정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6 일반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17 일반으로 충분히 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 모델, 약간 가벼운 스마트폰을 원한다, 아니면 얇은 스마트폰을 원한다 라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에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에어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색상이 제일 예뻐요. 그리고 제일 무난무난해요. 하지만 싱글 카메라로 인해서 이걸 사용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 모델, 프로 맥스 모델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색상이 조금 에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렌지나 딥블루 실제로 봐야진 않겠지만 조금 촌스러운 색깔이어서 저는 만약에 프로를 산다 그러면 실버 모델을 선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고민인 게 지금 에어와 프로 모델이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카메라가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카메라 하나당 10만 원이라는 뭐 농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를 많이 찍는다라고 하면 프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휴대성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에어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에 애플 이벤트는 아이폰의 새로운 모델만큼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좀 더 나와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실제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뭐 에어팟 프로 3를 착용하면 실시간 번역이 가능하다, 제일 생각나는 게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갤럭시 AI보다는 많이 뒤처진 것 같아요. 이건 어쨌거나 애플 인텔리전스가 출시한 지 아이폰 16 프로 때부터 거의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대중적인 애플의 인텔리전스 AI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정확성도 높지 않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애플 인텔리전스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제일 아쉽고요. 자, 만약에 아이폰 산다고 하면 애플 인텔리전스를 쓰는 건 좀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이걸 가지고 활용도 있게 쓸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바뀐 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일반 모델에서 전작과 달리 120Hz나 뭐 액정 크기가 늘어났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아이폰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에어팟 프로나 그 다음에 애플워치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